안녕하세요, 검은거인입니다. 3.25 리그의 시작이 이제 약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 정보를 종합해 자신만의 스타터 빌드를 정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 고민 중에 있거나 쉽게 따라할 가이드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제 스타터 빌드를 공유해드리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제 스타터 빌드는 반동의 독성 혼합물 패스파인더입니다. 이전 리그에서 윌마 지향의 화살로 빌드업을 하기 전 간단히 거쳐갔던 빌드로 일반 잼에 비해 쉬운 타겟팅, 보장된 저점 등의 이유로 며칠 짧게 즐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파고들어 도플로 엔드 컨텐츠까지 즐겨보고자 새롭게 준비해왔습니다. 반동 도플의 선택 이유와 장단점, 빌드 과정의 세부 내용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반동의 독성 혼합물은 투사체의 개수가 전부 연쇄로 치환되는 자체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도플의 경우 투사체의 개수를 늘리면 발사하는 투사체만큼 생명력 플라스크의 충전을 소모했다면 반동 도플은 몇 번의 연쇄를 하던 8개의 충전을 고정으로 소모하는 것이 큰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사체의 개수를 아무리 늘리더라도 플라스크의 압박이 비교적 덜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무작위 방향으로 연쇄는 지멋대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적을 향해 움직이되 적의 중앙이 아닌 주변으로 터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적을 추적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충 근처에 던지게만 해도 남은 연쇄를 이용해 적에게 자동으로 딜을 넣어주기 때문에 일반 도플에 비해 사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24 시즌에 1에서 2일차의 시세를 봤을 때 변성잼으로 스타트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물량이 보급되고 인기잼이 아닌 경우 저렴한 가격대로 인해 액트 단계 또는 매핑 초기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일반 도플에 비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패스파인더 전직 노드와 도플 퀄리티로 인해 위축의 원활한 중첩이 가능하고 높은 저점으로 수월한 빌드업이 가능하며 맵모드의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적을 자동으로 추적하기에 대충 던져놓기만 해도 사냥이 가능할 뿐더러 패스파인더 자연의 안가품 전직과 도플의 20% 퀄리티 기준 명중시 45%의 확률로 위축을 걸기 때문에 손쉽게 위축을 중첩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독의 스케일링 특성상 값비싼 장비가 아니더라도 딜 스케일링이 간편한 편이며 카오스 피해이기 때문에 물리, 원소 반사 맵모드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숙련으로 치명타에 부분적으로 자유로우며 플라스크 충전량 감소와 흡수 불가를 제외하고는 딱히 거르는 맵모드가 없는 부분이 큰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어 다른 빌드에 비해 3개의 잼칸을 손해보기 때문에 잼 세팅이 더욱 빡빡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나 시즌 초반에 무기에 의해 DPS 변동이 심한 빌드에 비해서는 잼 스펙이 이 부분을 보정해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음으로는 어찌됐든 공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중률을 맞춰야 하는 부분과 생명력 플라스크를 소모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딜 차이가 꽤 유의미해 초반에는 2개 이상의 생플라를 고정으로 들고 다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액트의 진행 과정은 이전에 올린 액트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되며 75% 이상의 원소 저항, 3000 이상의 생명력, 100% 주문 억제를 기본으로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빌드업을 진행해주세요. 퀘스트 총주교와 포식자를 잡기 전까지의 빌드업에서는 원소의 순수함을 그대로 사용하며 원소 상태 이상의 면역이 되는 이점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매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대의 환영 주얼을 이용한 원소 상태 이상 면역은 초반에 높은 가격대를 보이기 때문에 바로 이용하기 어려우며 만약 원소 순수함 대신 은총, 결의 등을 사용하고 싶다면 최소한 플라스크에서 냉각, 동결 면역 정도는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반에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한 유니크 장비로 나병 환자의 자선, 아세나스의 부드러운 손길, 광분의 밸브를 사용하고 나머지 장비에서는 생명력, 저항, 주문 억제 등을 챙겨줍니다. 주얼은 관성 주얼을 해당 위치에서 사용하며 만약 장비에서 힘을 높게 챙겼을 경우 필수는 아닙니다. 패시브 트리에서 플라스크 관련 노드를 모두 찍었다면 비스무트 플라스크는 퀄리티가 없어도 100% 업타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미어에 추가 원소 저항 한 줄만이라도 붙여서 사용해준다면 다른 장비에서 저항을 챙기는 난이도가 많이 낮아집니다. 또한 이번 도적 퀘스트 개편으로 각각의 도적이 제공하는 능력치는 패시브 포인트 1개에 해당하는 옵션으로 변경되어 알리라를 도울 경우 모든 원소 저항 15%를 얻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을 활용한다면 저항을 좀 더 수월하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목걸이의 성유는 1차 빌드업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해당 위치에 공격적인 보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내 충전 수급이 주 목적이며 만약 이 성유를 사용할 경우 수호 스킬을 불멸의 외침으로 사용하게 되며 성유가 없을 경우 강철 피부를 사용합니다. 해당 빌드는 1차 빌드업을 하기 위한 발판 빌드업으로 자세한 아이템 옵션 설명은 1차 빌드업에서 풀어보도록 하죠. 1차 빌드업의 목적은 퀘스트 총주교와 포식자를 원활하게 잡으며 빨간 지도까지의 부가 목표를 채워 아틀라스 패시브 포인트를 얻는 것에 있습니다. 아이템부터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방패는 나병 환자의 자선을 사용하며 상태 이상 지속시간 증가 옵션으로 인해 더 많은 독의 중첩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투구는 주문 억제, 저항, 생명력이 있는 레어로 사용합니다. 3.25에서 받는 물리 피해 화염으로 컨버트 크래프팅이 삭제되었습니다. 최대한 높은 생명력을 위주로 저항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챙겨주세요. 총주교는 공격의 마나 소모 감소, 포식자는 받는 물리 피해 컨버트를 사용합니다. 갑옷은 6링크 레어 갑옷에 저항, 생명력 등이 있는 것을 사용해주세요. 이후 6링크 번개 도선으로 변경할 자리인 만큼 되도록 높은 생명력과 카오스 저항 정도만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옷의 변경 이후 부족한 저항을 추가로 맞춰야 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갑은 아세나스의 부드러운 손길을 사용합니다. 중독의 딜 스케일링에 유의미한 시간의 사슬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시폭으로 인해 매핑에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인해 매핑 안정성이 올라가는 것도 유의미합니다. 장화는 주문 억제, 생명력, 저항, 이속이 있는 레어로 사용하며 점미어의 크래프팅 옵션으로 원소 상태 이상 긴급 회피를 사용합니다. 장화에서 30% 이상의 긴급 회피를 챙겼다면 선대의 환영 50%, 노드 20%를 더해 총 100%의 원소 상태 이상 긴급 회피가 가능합니다. 총주교는 동작 속도, 포식자는 원소 상태 이상 긴급 회피를 사용합니다. 목걸이는 광분의 밸브를 사용합니다. 2개의 추가 투사체를 얻을 수 있지만 투사체 수가 분할에 적용되는 옵션으로 대부분의 빌드는 사용하지 않는 목걸이입니다. POE의 모든 옵션은 재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반동 독풀의 경우 2개의 추가 연쇄로 적용이 되고 분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유는 신록, 보라, 검은빛 성유로 공격적인 보루를 사용합니다. DPS 증가도 유의미하지만 처치 시 인내 충전 획득으로 인해 초반 부족한 물리 피해 감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지 2개에서는 저항과 정확도를 위주로 챙겨주세요. 제공되는 POB에서는 점미어를 2줄만 사용했으며 가능하다면 나머지 점미어에도 저항, 정확도, 공속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집중 마나 소모 감소 크래프팅이 가능하다면 마나 관리에 용이합니다. 허리띠는 무거운 허리띠를 사용하며 높은 생명력을 필수로 플라스크 충전 소모량 감소가 높은 것을 사용합니다. 그 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빈칸으로 남겨두었으니 플라스크의 무한 유지가 가능한 선에서 추가 옵션을 선택해 사용합니다. 플라스크는 2개의 신성한 생명력 플라스크, 수은, 자수정, 비스무트를 사용합니다. 신성한 생명력 플라스크의 접두원은 회복량 증가, 회복속도 33% 감소를 고정으로 회복량 증가 수치가 높을수록 독불의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수은, 자수정은 접두어의 지속시간 증가, 충전 회복 등을 사용하며 점미어는 회피, 공격 속도를 사용합니다. 비스무트는 접두어의 효과 25% 증가, 점미어의 원소 저항을 사용합니다. 다른 장비에서 충분한 저항을 챙겼을 경우 비스무트는 적당히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1차 빌드업에서는 분단 주얼, 스킬군 주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소 상태 이상에 대응하기 위한 선대의 환영, 힘을 크게 올려주기 위한 관성 주얼, 적당히 사용할 만한 레어 주얼까지 총 3개를 사용합니다. 패시브 트리는 첨부된 POB를 참고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으며 중요한 부분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직은 패스파인더로 자연의 아들에 날린 자연의 안가품, 인류 독술사가 필수입니다. 이후 인류 의사와 자연의 은혜를 선택해야 하며 2차 빌드업에서는 전부 마법 플라스크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류 의사 대신 자연의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사체 숙련입니다. 우리는 1차 빌드업에서 최대 14번의 연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사체 숙련에 해당 옵션을 이용하면 매우 높은 딜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POB의 설정 탭에서 유효 DPS를 보면 연쇄에 대한 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총 연쇄 숫자의 절반 값을 넣으면 얼추 비슷한 DPS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 숙련은 정확도 플러스 500, 레벨당 마이너스 2를 사용하며 부족할 경우 고유적 정확도 증폭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독 숙련은 피해 가속, 중독된 적 치명타 불가를 사용하고 플라스크 숙련은 생마나 플라스크 1 충전을 사용해 생플라 유지력을 올려주세요. 생명력 숙련의 마나 대신 생명력 소모는 마나가 불안정할 때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스킬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동 독성 혼합물에는 공허 조작, 벌어지는 상처, 상위 사격 공세, 상위 다중 투사체가 필수로 나머지 하나가 빨강일 경우 잔혹, 녹색일 경우 포악한 투사체를 사용합니다. 치명적인 상태 이상이 약간 더 높은 딜 상승이 있지만 명중 피해량이 낮아져 흡수를 원활하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잔혹의 경우 40% 효율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포악한 투사체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버프는 악의, 은총, 고통의 전령, 정밀함을 사용하고 정밀함은 오만 모조와 연결해 생명력을 점유한 상태로 사용합니다. 투구 반지에서 높은 정확도를 챙겼을 경우 정밀함의 레벨이 낮아도 100% 명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정밀함의 레벨을 낮춰서 되도록 생명력을 적게 점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경로, 독성 운반자, 절망은 직접 시전하며 강철 피부에는 자동화와 지속시간 증가 보조를 연결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패 돌진의 공속 증가 보조, 서리 전멸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서리 전멸의 경우 20레벨의 지능 요구치가 높기 때문에 자신의 지능에 맞춰 레벨을 조정해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판테온은 염소왕과 리슬라사를 사용합니다. 기절에 대비하기 위해 염소왕은 고정이며 리슬라사의 생명력 플라스크 충전을 이용해 대부분의 공격에 생플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세팅이 되면 최대 DPS는 약 500만 정도로 퀘스트 총주교와 포식자 정도는 무난하게 잡을 수 있으며 16티어 매핑이 어떻게든 가능한 수준까지는 되는 스펙이 만들어집니다.
2차 빌드업의 목표는 모든 지도와 부가 목표를 달성하고 우버엘더, 메이븐을 잡아 4개의 공허석을 직접 채우는 것입니다. 추가로 끔찍한 영역을 비롯해 모든 아틀라스 패시브 포인트를 얻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경점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허리띠를 시간의 파도로 교체합니다. 생명력은 되도록 3충전을, 특수 플라스크는 1충전 이상인 것으로 구매하며 플라스크 관리가 수월해 대부분 공격에 생플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생플라를 한 개만 사용해도 매핑에서는 마르지 않으며 보스전에서는 제자리 공격 시 부족하겠지만 무빙이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에 큰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목걸이는 광분의 밸브에서 영원한 투쟁으로 교체하며 성유는 멸망의 속삭임으로 추가 저주를 사용하고 본질의 기폭제로 능력치를 올려줍니다. 최대한 힘이 높은 것을 사용하며 총주교가 우세한 매물을 구하셔야 15% 마무리 타격 옵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주교 옵션으로는 지속 카오스 피해 배율 11% 이상, 카오스 피해 21% 이상, 플레이어가 시전하는 저주효과 증가 9% 이상 3개입니다. 성유를 바른 후 이곳에 패시브 포인트를 빼서 스킬군 주얼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킬군 주얼입니다. 대형은 카오스 피해 8, 9에 변함없는 악, 불경한 은총, 음울한 관념이 붙은 것을 사용하며 음울한 관념은 사용하지 않는 노드입니다. 중형에서는 투사치 피해 4에서 5구에 마무리 작업, 면발이 붙은 것을 총 2개 사용하며 마무리 작업은 높은 딜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저항이 부족할 경우 이 주얼의 전미어로 추가 저항을 챙기셔야 합니다. 반지 하나는 그리움의 고리로 변경하며 옵션으로는 카오스 피해, 카오스 저항 2개를 사용합니다. 고정 옵션은 일단은 제외하고 옵션 수치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주세요. 유독성 기폭제를 이용해 카오스 피해량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반지는 자수정 베이스의 힘, 냉기, 번개 저항을 사용합니다. 적어도 50 이상의 힘이 필요하며 비집중 마나소모 감소 크래프팅을 이용합니다. 생명력 플라스크는 퀄리티를 30% 이상으로 올려 회복량을 늘려줍니다. 나머지는 수은, 루비, 사파이어, 토파즈를 사용합니다. 수은 플라스크는 충전 소모량 감소, 공속 증가를 사용하고 루비, 사파이어, 토파즈는 접두어 효과 25% 증가가 고정이며 점유어는 기절 회피 34% 이상, 저주 효과 감소 47% 이상, 원소 저항을 사용합니다. 장화에서 혐오 에센스로 원소 상태 이상 긴급 회피를 30% 이상 사용하며 주문 억제 10% 이상, 번개 저항을 사용합니다. 총주교는 동작 속도 증가, 포식자는 중독 피해 가속을 사용합니다. 투구에서는 주문 억제 확률, 번개, 카오스 저항을 사용하며 총주교는 공격의 마나 소모 감소, 포식자는 물리 피해 컨버트를 사용합니다. 접두어의 물리 피해 컨버트 크래프팅은 3.25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주얼에서는 해당 위치에 잔인한 속박을 사용하며 중독 피해가 최대한 많이 붙은 것을 구매해 장착해주세요. 추가로 처치시 맹공 옵션을 하나 사용하는 것으로 더 빠른 매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패를 여명 분쇄기로 교체하며 물리 피해 컨버트가 최대한 높은 것을 구매해 사용합니다. 3.25에서는 증오의 맛의 컨버트 삭제로 인해 물리 피해 컨버트를 100%로 맞추는 작업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감시자의 눈은 악의 지속 피해 배율을 고정으로 은총 추가 회피, 정밀함 공속, 악의 상태 이상 가속 등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에 맞게 구매해 사용해주세요. 나머지 2개의 자리는 레어 주얼을 사용하며 최대 생명력, 지속 카오스 피해 배율, 중독 피해, 중독 지속 시간, 상태 이상 피해 가속 등 빌드에 필요한 옵션을 구매해 사용합니다. 잼 세팅에서는 반동의 독성 혼합물에 연결된 보조잼 3개, 공허 조작, 벌어지는 상처, 포악한 투사체를 각성잼으로 교체합니다. 여유가 된다면 상위 다중 투사체 보조도 각성잼으로 교체하면 좋습니다. 악의, 은총, 고통의 전령에 계몽 보조를 3레벨로 연결하며 마나 숙련의 점유 효율을 빼면 스킬을 사용할 마나를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정밀함은 20에서 21레벨로 사용해 최대한 100% 명중률을 맞춰주고 부족할 경우 민첩을 조금 더 올려 정확도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시브 포인트의 변경점입니다. 스킬군 주얼에서 설명했다시피 멸망의 속삭임까지의 포인트를 스킬군 주얼로 옮기며 해당 위치의 치명타 노드와 투사체 숙련까지의 3포인트는 군단 주얼 내에 3포인트로 교체합니다. 만약 이 위치에서 군단 주얼로 유효한 옵션을 얻지 못한다면 1차와 동일하게 치명타가 있는 3포인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인한 속박으로 민첩을 높게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 숙련을 해당 옵션으로 변경해 사용합니다. 반테온은 플라스크에서 기절 회피를 챙겨 100% 기절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신을 염수왕에서 루나리스로 변경합니다. 보조신은 리슬라사를 그대로 사용하며 만약 맵모드에 중독이 있을 경우 샤카리로 변경합니다. 이 정도 세팅이 되면 최대 DPS는 약 2000만 정도로 16티어의 파밍에서는 충분한 딜량이 나오고 사돌 이후 17티어의 문턱을 밟아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3.25 리그 스타터 빌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아직 신규 유니크와 리그 컨텐츠가 적용되지 않는 간단한 빌드로 리그가 시작되고 몇 가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빌드가 정답은 아니며 여러 방향으로 자신에게 맞는 빌드업이 중요합니다. 발리뇽과 오니 불변으로 더 탱키하게 세팅할 수 있으며 4개의 중형 스킬군 주얼로 딜을 극단적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자본의 여유가 있다면 마법 소프트를 사용한 빌드 또한 가능합니다. 엔드게임 가이드는 해당 빌드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다른 빌드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리그 시작 이후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1차와 2차 빌드업의 대략적인 빌드 파워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스타터 공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거인이었습니다.